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78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 18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는 노드레드인데요. 홈 어시스턴트하고 애드온으로 노드레드를 한번 설치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요때 홈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IoT 플랫폼이거든요. IoT 플랫폼. 노드레드도 IoT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녹한다는 노드레드도 할 줄 알고 지금 현재 홈 어시스턴트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제 관점에서 봤을 때 홈 어시스턴트의 노드레드를 결합을 시켜서 쓰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노드레드라고 하는 이것만 해도 상당히 강력한 IoT 플랫폼이고 홈 어시스턴트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플랫폼인데다가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서로 다 됩니다. 얘가 할 수 있는 거 얘도 할 수 있고 얘가 할 수 있는 거 얘도 가능한데 다만 그 방법이 조금 다르다 뿐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홈 어시스턴트에서 노드레드를 연결해서 쓴다는 그 의미는 기능성은 홈 어시스턴트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UI가 직관적이고 이 홈 어시스턴트 기능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막 추가할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YAML이라는 이런 코드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노드레드는 그 코딩하는 환경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홈 어시스턴트로 가고 내부에 인터랙션 하는 거는 노드레드의 장점을 가지고 간다면 어쩌면 홈 어시스턴트를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거는 남들이 하니까 하는 주제기는 한데 녹한다 생각은 홈 어시스턴트에 노드레드를 물려서 쓰는 게 전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일단 녹한다의 그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쓰시려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게 뭔가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장점이 뭔지 같이 하면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경민님 어서 오십시오. 1등 맞습니다. 1등인데다가 아직 아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녹한다 혼자 쓸쓸하게 있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범준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할 것의 전반적인 목차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1번은 노드레드를 한번 설치해 볼 겁니다. 그냥 냅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홈 어시스턴트에 애드온으로 설치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이번은 하여간 우리 IoT에서 생산된 정보를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일단 MQTT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가 MQTT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때 얘가 업로드한 정보를 노드레드가 잡습니다. 노드레드가 받아서 홈 어시스턴트한테 전달해주는 방식. 노드레드에서 홈 어시스턴트. 아니다. 뭐 요런 거보다는 일단 홈 어시스턴트에서 노드레드의 인터랙션을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A에서 노드레드. 각자 서로 제어하는 방법론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은 노드레드에서 홈 어시스턴트를 제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는가 알아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 IoT 데이터를 막 이렇게 주고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MQT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드레드가 그 정보를 받아서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던져주는 방법 한번 알아보고,
반대로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오다 내린 게 노드레드로 갔다가 노드레드에서 보드에게 MQTT로 명령을 하다라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5번 ESP 홈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벌써 골 때리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서 격파를 해나가도록 할 건데요. 그냥 전반적인 느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차차 하나씩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레드를 홈 어시스턴트의 애드온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간편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리송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홈 어시스턴트를 켜겠습니다. 버추어 박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푸른 달님도 반갑습니다. 노드레드 설치해놓고 노드레드의 간단한 사용법을 또 모르면 우리가 노드레드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드레드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노드레드라는 그 플랫폼은 과거에 녹한다가 거의 한 70% 정도 격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녹한다의 아두이노 시리즈에 보면 노드레드 편이 한 20몇 편에 걸쳐서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그 영상을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과거에 녹한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다 해놨거든요. 자, 홈 어시스턴트가 켜지고 있습니다. 가상 머신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그리고 컴퓨터가 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 화면이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자, 일단 한번 해보죠.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을 합니다. 자, 나왔죠? 지금 현 상황에 녹한다는 노드레드 애드온을 이미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도 살짝은 테스트를 해봐야 뭔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설치가 이미 돼 있어서 그 과정을 제가 캡처를 해놨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홈 어시스턴트에 구성하기 누른 다음에 애드온 요거 있죠? 요거를 딱 누르시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애드온을 눌러야죠. 딱 누르시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애드온 죄송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애드온 스토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걸 딱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 서치 검색하는데 노드레드 뭐 다 쳐주셔도 되고, 치면 여기 노드레드라는 게 딱 나오죠. 홈 어시스턴트 커뮤니티 애드온스 안에 하나가 딱 검색이 될 겁니다. 요거를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하기라는 딱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딱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있은 다음에 설치가 완료되고 시작하기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노드레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노드레드도 홈 어시스턴트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노드레드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서버가 하나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 둘 사이에 인터랙션을 줌으로써 뭔가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자동 시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체크가 아마 돼 있을 건데요. 이 말은 홈 어시스턴트를 켤 때 노드레드도 같이 켜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쓸 때는 오프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수동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아무튼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노드레드가 작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웹 UI 열기 이거를 누르면 이제 노드레드를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일단 녹한다가 해본 바로는 그냥 설치만 하면 노드레드가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배드 리퀘스트 이런 게 나오면서 노드레드가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 위쪽에 보시면 구성이라고 된 거 버튼이 보이죠? 요거를 딱 누릅니다.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계정 정보를 조금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집어넣는 게 올바른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 보니까 가능하길래 알려드리는 내용이고, 뭐 다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게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가능했었습니다. 구성에 가가지고, 자 여기 두 번째 요 칸이 비어져 있을 거거든요. 크레덴셜 시크릿이라고 된 부분에다가 자기만 알 수 있는 문자열을 하나 입력을 해놨는데요. 이게 뭐 인증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저는 녹한다라고 집어넣어놨는데요. 뭐 아무거나 적당하게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 두 칸 부분도 비워져 있습니다. 녹한다와 비슷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HTTP 노드는 어드민의 비밀번호 뭐 이런 식으로 쓰고, HTTP 스태틱스에는 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하여간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니까 가능하길래 적당히 자기가 외울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으로 휠을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SSL이라는 부분이 요게 딱 그 오른쪽으로 딱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얘를 왼쪽으로 제껴줍니다. 오프 상태로 바꿔주고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 SSL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노드레드가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실행이 안 되는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얘를 끄고 저장하기 누르신 다음에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이네요. 요까지 하고 노드레드 시작하기를 딱 누르면 이제 노드레드가 실행이 됩니다. 같이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설치돼 있다 그죠? 노드레드. 그리고 저는 자동 시작 안 해놨습니다. 시작하기 딱 눌러서 노드레드를 딱 켜주시고, CPU 사용량 이게 왜 치솟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들어가 보면 아직 멀었네. 이 왜 이러죠? 컴퓨터 다운되는 거 아닌가? 자, 이제 안정을 되찾았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웹 UI 열기 누르면 노드레드가 실행이 되죠. 이게 노드레드입니다. 그리고 노드레드를 홈 어시스턴트와 별개로 내가 직접 설치를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홈 어시스턴트 애드온으로 노드레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뭔가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게 같이 패키지로 설치가 되는데, 내가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그 일련의 과정을 자기가 직접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 막 있는 거 갖다가 쓰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드레드 설치하고 켜는 것까지는 끝이 났으니까 기본적인 노드레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요셉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노드레드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 익히는 게 한 바가지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노드레드의 기본 모양이, 기본 사용하는 그 메커니즘이 블록 코딩입니다. 블록 코딩. 최대한 우리가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코딩하는 양을 줄여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커넥티비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코딩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블럭 하나하나를 우리가 노드라고 부를 거거든요. 노드. 그럼 이 노드가 모양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요쪽에 뭔가 동그라미가 있는 거 있고, 요쪽에 동그라미가 있는 게 있고, 양쪽에 동그라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노드 하나하나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함수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우리 아두이노나 일반 랭귀지에서 펑션입니다. 그럼 우리 함수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함수 원형은 네 종류가 있잖아요.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는 단순한 어떤 작업을 하는 함수가 있고, 입력만 받고 출력은 없는 함수 있고,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는 함수 있고, 이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에 따라서 입력이 있고 출력 없고, 입력 없고 출력 있고,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 요런 형태로 함수 원형 4개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이런 노드가 출력만 있는 노드입니다. 요쪽이 입력, 요쪽이 출력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자체가 뭔가 반대쪽으로 데이터를 뱉어내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입력만 있는 노드입니다. 뭔가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 얘는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는 함수 블럭을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드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노드가 어떤 노드냐에 따라서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름이 뭐더라? 트리거 노드하고 디버그 노드입니다.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노칸다가 노드레드 하는 이 장면을 조금 더 나는 노드레드의 상세히 알고 싶다. 노드레드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칸다의 노드레드 시리즈 있거든요. 자, 위쪽에 있는 파란 색깔은 홈 어시스턴트 전용으로 별도로 설치가 된 거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논하도록 하고, 노드레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블럭 2개가 바로 얘네들입니다. 자, 요거 왼쪽에 있는 게 트리거 노드, 오른쪽이 디버그 노드인데요. 잘 보시면 얘는 오른쪽에 뭔가 꼭다리가 달리죠. 얘는 왼쪽에 꼭다리가 달리죠. 그렇다면 우리 표면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얘는 뭔가 반대쪽 노드로 뱉어내는 애입니다. 요 놈은 받아서 뭔가 하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연결해 놓으면 얘가 뱉어내는 거를 얘가 받게 되는 형국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우리가 이거를 배포하기라는, 이제 요렇게 워크스페이스에 노드를 배치를 하고 연결을 해 놓은 요 상태가 코딩이 된 거고요. 요거를 컴파일하는 개념이 우측 상단에 배포하기라는 거를 딱 누르게 되면 요 상태가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자, 요거 한번 여기 뭐 누를 수 있는 게 있다, 그죠? 얘를 눌러봅니다. 그럼 요쪽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 그죠? 얘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트리거 노드는 유저가 여기서 뭔가 누르는 액션을 그 이벤트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유저가 눌렀다. 누르면 반대쪽으로 뭔가 뱉어내는데, 그 뱉어내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노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그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얘네들 노드 간에 주고받는 택배 박스가 있는데요. 그 택배 박스가 메시지 오브젝트입니다. 어렵죠. 벌써부터 막 소름 끼치는 내용이 나오죠. 노드 간에 주고받는 택배 박스가 있다. 그게 바로 메시지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노드레드는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되어 있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뭔가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 형태의 택배 박스가 바로 요겁니다. 메시지.페이로드. 메시지.페이로드.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구조체 안에 페이로드라는 필드가 하나 있는 거고, 그 안에는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 형태는 메시지.페이로드를 주고받는다라고 그냥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딱 눌렀을 때 메시지.페이로드라는 필드가 있잖아요. 요거 뒤에다가 스트링, 나는 문자열을 집어넣겠다. 노칸다입니다. 이렇게 잡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고 배포하기 누르면, 요거를 뺨 누르면 노칸다입니다라는 게 여기 출력이 된다,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트리거 노드는 누르면 뭔가 반대쪽으로 뱉어내는 건데, 메시지.페이로드를 뱉어내고 그놈이 메시지.페이로드를 받아서 여기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버그 노드가 메시지.페이로드를 출력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출력이 되는 거고, 나는 저거에 주고받는 택배 박스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 그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메시지.데이터라는 필드에다가 노칸다입니다를 실어 담고, 얘는 메시지에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얘가 출력이 될 텐데, 얘는 보내는 거는 페이로드인데 출력하는 거는 보내는 거는 데이터로 보냈는데 받는 거는 페이로드로 출력하라라고 하면 그 undefined 아무 값이 출력이 안 되겠다, 그죠?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내고 오른쪽에서 받아서 출력을 하고, 그럼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 기능을 완벽하게 제외하고 노드레드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을 때에 쓸 수 있는 블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얘네들은 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테스트.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좀 아리까리한데요. 스위치 체인지 노드도 많이 사용하는 노드인데요. 요거는 필요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일 많이 쓰게 될 게 얘인 것 같습니다. MQTT in, MQTT out. 그럼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는 겁니다. 제가 뭘까? MQTT in이라는 노드는 잘 보시면 오른쪽에 뭔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얘는 노드레드가 누군가가 보낸 MQTT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반대쪽으로 출력을 하는 노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신 노드인 겁니다. 그럼 얘는 노드레드 쪽에서 뭔가 우에서 만들어진 게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노드레드에서 뭔가 MQTT로 데이터를 쏘고 싶을 때 이 노드를 이제 쓰게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보드하고 노드레드하고 MQTT로 통신할 경우에는 이 노드 두 개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HTTP 다양하게 TCP도 있고 UDP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 이거는 이제 TCP 통신을 말하는 거고 UDP 통신인데요. 요건 나중에 보고 필요할 것 같다 하면 녹한다가 별도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굳이 MQTT 쓸 요량이라면 TCP, UDP는 조금 아두이노 쪽의 코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하고, 시리얼 인, 시리얼 아웃이라고 된 것은 보드가 이 서버에 USB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특별하게 쓸 일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제일 많이 쓰게 될 게 아마 얘일 것 같은데요. 제이슨 노드입니다.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달라붙는 게 있다, 그죠? 오른쪽에 뭔가 들어온 거를 왼쪽에서 뭔가 들어온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뱉어내는 건데요. 오른쪽에 만약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서 뱉어내주고,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제이슨으로 뱉어내주는 노드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노드죠. 그거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이슨이 뭔지 모르시면 지금 녹한다고 하는 말 아무 말도 모르겠다, 그죠? 요 트리거 노드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노드레드라는 것은 이렇게 단시간에 이해할 만한 그런 간단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무리하게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간만 보시라는 겁니다. 간만 보시고 대충 이제 뭔지 느낌이 온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제가 과거에 해놓은 거를 보시면서 오랜 시간 그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단시간에 얘를 이해를 하겠다. 안 됩니다. 노드레드 굉장히 어려운 놈입니다. message.payload라는 필드에다가 잠깐만요. 요거를 제이슨으로 하려면 그냥 간만에 보니까 좀 아리까리하네요. message.payload 안에다가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아두이노 가지고 쓸 때 이 노드가 등장하게 될 거니까요. 존재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 제이슨 노드 규칙 지금 사용할 노드의 목록을 여기다가 쭉 적어주죠. 1번 트리거 노드, 이건 언제 쓸 거냐면 테스트 할 때 사용함. 2번 디버그 노드, 테스트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함. 3번 MQTT in, 이 노드는 MQTT 데이터를 수신할 때 사용. 4번 MQTT out, 전송할 때 사용. 5번 제이슨 노드는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오면 파즈하고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제이슨으로 만들어주는 노드. 이제 지금부터 쓰게 될 애들만 여기다가 제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파일에다가 데이터 쓰고 하는 건데 요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요런 것들은 아실 필요 없고. 그리고 대시보드라고 된 게 있는데요. 홈 어시스턴트의 제어를 위한 대시보드 있잖아요. 노드레드도 자기만의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는 홈 어시스턴트대로, 노드레드는 노드레드대로 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련의 과정은 홈 어시스턴트의 오봉으로 노드레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여간 얘도 대시보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대시보드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진 않는 거예요. 안 보이면서 내부에 뭔가 작동을 시키는 함수 블럭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사람 눈에 보이는 UI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은 사람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 마우스 가지고 누를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드롭다운은 이렇게 취미 같은 거 고르십시오 하면 이렇게 딱 누르면 확장되는 메뉴 있잖아요. 그런 거고, 스위치는 온오프 할 수 있는 거고, 슬라이더는 잡아 당기서 값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고, 너메릭은 입력 박스인데 숫자만 입력하는 입력 박스, 테스트 인풋은 숫자, 문자열 입력하는 입력창, 데이트 피커는 날짜를 고를 수 있는 전용 UI적인 컴포넌트고, 컬러 피커는 컬러를 초이스하는 겁니다. RGB 색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마우스로 딱 선택을 하면 그 컬러 코드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요거 딱 잘 보시면, 이제 폼이라고 된 것은, 요 텍스트 인풋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요소입니다. 입력 포맷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이름, 나이, 성별 요런 걸 한 번에 입력받아서 버튼을 누르면 반대쪽으로 뱉어내는 노드입니다. 아유 힘들다. 말을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했네요. 제로윈택님 감사합니다. 제로윈택님께서 녹한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네요. 메모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어느새 오셔가지고 막 채팅하고 계셨네요. 손대리님 반갑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치킨. 치킨은 제가 있는데 배달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저번에 동네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요. 한 5마리 정도 시키면 배달해준다던데, 촌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텍스트라고 된 것은, 여기 있는 위쪽은 입력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든지, 유저의 행위를 입력을 받는 입력 컴포넌트고, 아래쪽은 출력 컴포넌트들입니다. 그 텍스트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거고, 게이지는 센서 값 같은 거를 도넛 그래프로 출력하는 거고, 차트는 그래프로 출력하는 거고, 오디오 아웃은 TTS, 음성으로 출력하는 거고, 노티피케이션은 알람으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네. 너무 후루룩 지나갔죠? 그럼 이제 한 땀 한 땀, 엮어 나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노드레드 본연의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위쪽에 보면 이제 홈 어시스턴트랑 연동시키기 위한 노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노드만 꺼내보죠. current state, call service. 이거 두 개가 단가? 잠깐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device. 요렇게 3개입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리면, current state라는 것은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뭔가 트리거가 발생한 겁니다. 컴포넌트를 저기다가, 구성 요소를 저기다가 물려두면, 예를 들어 녹한다 집에 있는 전등을 켜고 끄는 구성 요소 있잖아요. 그놈을 여기다가 연결해 놓고, 제가 전등을 켰잖아요. 그럼 원래 꺼짐 상태에서 켜짐 상태로 트리거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때 그 구성 요소에 뭔가 트리거가 발생했음을 반대쪽으로 뱉어내주는 노드입니다. 그럼 노드레드 입장에서는
홈 어시스턴트가 어떤 동작이 발생했을 경우에 뭔가를 하겠다. 반대쪽에다가 줄줄줄줄 달아 제끼면 되겠죠. 그리고 콜 서비스는 반대입니다. 노드레드에서 홈 어시스턴트에 있는 구성 요소에다가 어떤 서비스를 호출을 할 때, 고를 때 쓰는 거고. 잠깐만요. 왜 이리 갑자기 컴퓨터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가지? 잠깐만요. 나 컴퓨터 꺼질까봐 두렵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꺼질까봐 겁나거든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살벌한 단계는 아니네요. 지금 가상머신으로 막 여러 개가 돌아가다 보니까요. 까딱하면 지금 뻗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콜 서비스는 노드레드 쪽에서 홈 어시스턴트 쪽에 뭔가를 제어를 할 때 이제 쓰게 될 거다. 디바이스 트리거는 뭐냐? 얘는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ESP 홈하고 뭔가 연계가 되는 건데요. 얘는 굳이 요 기능을 잘 쓰면 어차피 얘는 뭐 별 필요가 없는 블럭이라서 좀 고민스럽긴 한데, 하여간 여기 딱 눌러보시면 뭐 ESP 보드 같은 거 고르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ESP 홈 쪽하고 노드레드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인터랙션부터 한번 해보죠. 자, 1번 예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홈 어시스턴트에 지금은 데이터를 노드레드에서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창을 하나 두고 노드레드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출력하시오. 이거는 어제 했던 거와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홈 어시스턴트의 텍스트 입력창을 대시보드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도움이라는 기능을 쓰면 된다라고 했죠. 홈 어시스턴트로 갑니다. 마당에 다 키우라고요? 지금 꼬꼬부화기에 10마리가 크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키워가지고 뭐 그 뒤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 및 장면에 도움이 가셔가지고 요거는 홈 어시스턴트의 GUI 환경에서 바로 되는 거라고 했죠. 도움이 추가하기. 어감은 안 좋지만 도우미를 부릅니다. 텍스트 입력창을 만들고 요 구성 요소의 이름을 뭘로 하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아이콘 뭐 대충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적당히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럼 구성 요소 이름이 테스트가 되는 거고 구성 요소의 아이디가 이렇게 유니크하게 지정이 되죠. 여기 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구성 요소의 아이디는 input underbar text 점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노드레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얘 여기 두고 요 도우미에 보시면 unknown이라고 된 게 하나 생성이 돼 있다, 그죠? 노드레드 쪽으로 가서 지금 노드레드에서 홈 어시스턴트를 제어를 하는 거니까 콜 서비스를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때 뭔가 입력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줘야 되니까 인젝트 노드, 트리거 노드가 아니라 인젝트 노드였습니다. 제가 용어를 이상하게 썼네요. 인젝트 노드입니다. 인젝트 노드의 첫 번째 페이로드로 녹한다입니다 라는 거를 페이로드에 담고 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요거를 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를 여기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지금 예상되는 결과는 요거를 제가 딱 누르면 녹한다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고 요걸 누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요때 삼각형 뭔가 주황색 삼각형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요 놈의 도메인을 먼저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메인은 지금 우리 텍스트 박스를 바꾸니까 텍스트 박스를 바꾸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인풋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지금 텍스트 박스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서비스가 set value, 그
텍스트 박스에 값을 세팅을 하는 서비스를 지금 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 디바이스가 누구냐, 디바이스래. 엔티티가 누구냐라고 하면 테스트라는 게 한 놈 여기서 바로 검색이 된다 그죠? 제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요. 요 데이터가 그냥 맘만 때때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제이슨 형태로 값을 집어넣으라고 돼 있는데요. 잠깐만요. 간만에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요런 형태로 값을 집어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요런 형태로. 자, 벌써부터 막 소름 끼치죠. 이게 딱 봤을 때 제이슨 형태잖아요. value에 이게 키 값이죠. name이죠. name 필드. 그리고 name하고 저 value하고 구분은 콜론 기호로 하고 요거 뒤쪽이 이제 그 valu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 이름이 되는 거고 그 변수에 담기는 값이 되는 거고 그거를 제이슨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제이슨은 그냥 포맷입니다. 문자열인데 하나의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그 포맷입니다. 이 자체가 뭔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요 전체가 하나의 이제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레드에서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뭐에다가 이걸 줘야 되지? 좀 아리까리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1번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표현하는데 표현해야 한다. 그럼 이건 로드레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냅다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럴 때 이제 디버그 노드를 쓰는 거죠. 디버그 노드를 이렇게 딱 연결해 두고 내가 원하는 제이슨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이제 고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제이슨으로 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이슨 노드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가지고 옵니다. 그럼 먼저 오브젝트 데이터가 요 모양으로 일단 구현이 돼야 되니까요. value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얘를 이제 실어 담아야 됩니다. 얘 필요 없겠구나. 이거는 얘 자체에서도 가능해요. message.payload에다가 보시면 JSON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노드레드의 약간 중급 이상의 기능을 이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점점점 눌러가지고 요 모양을 그대로 딱 때려놓고 요 안에다 value 이하 요 자리에다가 내가 집어넣을 말을 쓰면 되겠죠. 녹한다입니다. 녹한다가 이런 거 지금 왜 할 줄 아느냐? 노드레드를 과거에 이미 녹한다가 정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입력하라는 포맷을 우리가 만족을 한 상태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그리고 얘네 두 개를 일단 여기다가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뭐가 출력이 되는지. 그죠? 딱 잠깐만요. 그럼 이건 오브젝트네. 제이슨 노드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거는 제이슨 오브젝트 형태로 표현이 된 거고요. 제이슨 노드를 붙여가지고 문자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얘네 두 개가 여기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낑겨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느낌 오죠? 얘가 뱉어내는 거를 얘가 받아가지고 후처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전자하고 후자하고 차이를 보면 되겠죠? 자, 얘는 오브젝트잖아요. 눌러보시면 value 뭔가 이게 모양이 다르죠? 얘는 쌍따옴표 안에 그냥 들어있고 얘는 오브젝트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message.payload가 오브젝트고 얘는 스트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링으로 표현된 요게 JSON인 것입니다. 됐죠? 그럼 얘 확인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제 물려주는 겁니다. 요렇게. 저장을 안 했네. 근데 저도 이거 테스트는 안 해봐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어, 프로퍼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네. 잠만요. 그럼 얘를 한번 빼고 해볼게요. 어, 어, 음, 잠깐만요. 음, 텍스트. 뭘로 얘를 잡아 넣으라 하는 말이 없는데, 요런 거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노드레드는 요 설명을 반드시 적게끔 돼 있으니까요. 콜 서비스에 갖다 대보시면 여기 책 모양 나오죠? 요걸 딱 눌러봅니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주고받는 오브젝트가 뭔지가 여기 아마 나오게 될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는 거죠. 메시지.페이로드로 거의 뭐 생각보다 뭐가 좀 만만하지가 않네요. under message. 잠깐만요. 이거 테스트를 해보고 들어와 했어야 되는데. 데이터. 일단 제 느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진화님도 반갑습니다. 태호킴님 반갑습니다. 일단 얘네들 빼고요. 가장 기본적인 예제는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쪽에서 날라오는 거 무시하고 요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죠. 녹한다입니다.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요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좀 더 직관적으로 쓰려면. 그럼 이거는 기능 1이 되는 거고, 자, 서비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서비스 2가 되는 거죠. 서비스 1을 호출하면 저 텍스트 박스에다가 녹한다입니다 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서비스를 호출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가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냥 유저가 이거를 눌렀다라는 행위만 저쪽으로 전달해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알맹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워두도록 하죠. 이렇게 비우면 아무것도 안 날아가게 되겠죠. 자, 될지 말지 궁금하죠. 이제 녹색깔 버튼이 나왔죠. 그러면 녹한다입니다라는 게 노드레드에서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건너간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거 누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 관계만 이해를 하면 요 파란 색깔 노드 두 개 왼편에는 노드레드 쪽에서 자유롭게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QTT로 메시지가 들어온다. MQTT in 그 메시지를 subscribe 해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해주면 MQTT 메시지가 수신이 됐을 때 그때 요 서비스가 호출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관계를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일단 지금 이게 가장 기본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거 누르면 녹한다입니다. 출력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드레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어디가 있더라? 간만에 보니까 상당히 낯서네요. 내보내기. 요런 코드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갖다 쓰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여기서 출발하실 거잖아요. 제가 올려둔 이 코드를 싹 카피해가지고 우측 상단에 요 햄버거 버튼 누르고 가져오기에 붙여넣은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 왜 얘만 나오냐. 잘못 카피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그래, 너무 짧다고 했다. 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요 상태일 때 가져오기 여기다가 때려놓고 누르면 요렇게 똑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요거 배포하기 누르신 다음에 홈 어시스턴트에서도 똑같이 도우미 기능을 이용해서 컴포넌트 추가하시고 얘를 뿅 누르시면 바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478에 1 노드레드에서 홈 어시스턴트 데이터 전송하기. 자, 그럼 다음에는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뭔가 버튼이 눌려졌을 때에 노드레드 쪽으로 뭔가 이벤트를 줄 수 있겠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그때 쓰는 게 current state라고 했죠. 일단 얘를 쓰기 위해서는 홈 어시스턴트의 구성 요소가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요 텍스트 박스는 난립이고 이번에는 버튼을 두 개를 만들어 보죠. 자, 버튼 1. 자, 버튼 2.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대시보드로 가보면 이제 누를 수 있는 버튼 두 개가 구성 요소가 갖춰졌다 그죠? 그리고 요 놈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의 엔티티 아이디는 딱 마우스 갖다 대면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죠? 요때 저도 좀 당황을 했는데 키보드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 딱 누르면 구성 요소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여기서 찾습니다. btn1, 2 여기 있죠? btn1 요 놈이 아래쪽은 컨디션입니다. 저게 어떻게 될 때 뭐 하겠냐 하는 건데 비워두면 그냥 버튼을 눌렀을 때 the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만 해두시면 됩니다. 하나 더 카피해서 얘는 버튼 2. 그러면 요 결과를 노드레드의 디버그 콘솔에 출력할 거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물려두면 그 결과가 뭔가 튀어나오겠다 그죠? 배포하기 누르고 여기서 버튼 1번을 딱 누르는 겁니다. 뿅 누르면 페이로드로 날라오는 게 아닌가 보네요. 자, 잠깐만요. 왜 아무것도 안 날라오지? 인풋 버튼 btn1 잠시만요. 뭔가 허술한 녹한다. 뭔가 허술한 녹한다. btn1, 2가 이게 맞잖아요. current state 맞을 건데. 잘못 가지고 왔을까? 자, current state. 잠깐만요. current state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벤트네요, 이벤트. 이벤트 state였습니다. current state는 여기 보시면 이게 두 개잖아요, 그죠? 양쪽이잖아요. 요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전구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당장 지금 알고 싶잖아요. 그때 이쪽에다가 이벤트를 주는 겁니다. 내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트리거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구성 요소의 상태가 요 반대쪽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요게 아니라 이벤트 노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홈 어시스턴트에 뭔가 변화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를 감지를 해서 반대쪽으로 출력을 하라인데요. 기본 옵션이 all entity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찾으면 되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물려주고, 방금 버튼 1이었죠. 버튼 2 여기 연결해주고, 자 그리고 자 딱 눌러보면 이제 뭔가 감지가 된다 그죠. 얘가 뱉어내는 결과값은 이 버튼이 눌려진 시간이 현재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눌려졌냐. 근데 얘 지금 알 필요 없죠. 눌려졌을 때 요 신호를 가지고 노드레드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제 액션을 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단은 기본적인 거니까 요까지만 해서 하나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2번 홈 어시스턴트의 버튼 2개를 만들어서 버튼이 눌려진 것을 노드레드에서 인식하시오. 아직까지는 뭐가 어떻게 될지 감이 잘 안 온다 그죠. 홈 어시스턴트에서 노드레드로 이벤트. 그럼 이 버튼이 딱 눌려지면 얘는 버튼이 눌려졌을 때에 그냥 시간값만 나오니까 뭔가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텍스트라고 된 놈을 가지고 옵니다. 딱 갖다 놓고 얘를 이것도 맞다. 얘는 노드레드의 대시보드는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크게 의미 없으니 요 디버그에다가 바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요런 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버튼 1번이 눌려진 경우에는 녹한다입니다 라는 게 노드레드에 출력이 되도록 하고, 두 번째 버튼이 눌려지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가 나오도록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쓰는 게 바로 체인지 노드입니다. 요거 얘를 딱 가지고 와요. 지금 얘가 하여간 눌러지게 되면 메시지.페이로드로 시간이 나오는데요. 그게 요로 들어가서 그 메시지 안에, 택배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녹한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알맹이를 여기다가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노드를 거치게 되면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녹한다입니다가 출력이 된다가 성립이 되는 거죠. 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딱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해보면 요거를 누르면 녹한다입니다가 여기 갑자기 튀어났다 그죠. 요거를 뿅 누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가 튀어났죠. 이게 노드레드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됐죠? 3번 이 예제에서 버튼이 눌려지면 지정된 텍스트로 값을 체인지해서 출력하시오. 됐고, 그럼 또 뭐를 하면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이제는 아무튼 데이터를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지금 다 나온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격파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노드레드를 쓸 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요. 홈 어시스턴트 있잖아요. 여기다가 MQTT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서버에 MQTT 서버도 같이 애드온으로 추가를 해서 쓰거든요. MQTT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브로커가 외부 브로커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 이 MQTT 브로커는 내 홈어시 서버하고 같이 인스톨이 된 형태에서 인트라넷 형태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서버가 특별하게 어떤 장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은
집 안에서만 구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같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하고 스마트폰하고 PC하고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집 밖에서 내가 전등을 제어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LTE망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니까 LTE망하고 내 집안에 있는 내부 네트워크하고는 연결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MQTT 서버를 내부 것을 쓰지 않고 외부에 있는 MQTT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이 외부에서 MQTT로 보낸 메시지가 여기로 가서 홈 어시스턴트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상당히 이상한 결과가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쓰지 마라라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홈 어시스턴트가 안 된다면 다른 놈이 대신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노드레드가 해주는 겁니다. 노드레드가 외부 MQTT 브로커하고 이 노드레드가 링크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드레드하고 홈 어시스턴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외부 MQTT 메시지를 얘가 받아서 홈 어시스턴트를 제어를 한다면 굳이 홈 어시스턴트를 외부에 이렇게 포트를 열어놨지 않더라도 노드레드를 이용을 해서 얘가 이렇게 막 제어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우리가 개념적으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아예 비용 들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 외부에 연결된 이 브로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애잖아요. 갑자기 뭐 꺼져버리거나 뭐 그렇게 될 여지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 외국에 제공해주는 이 무료 MQTT 브로커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큰 의심 없이 쓰시면 됩니다. 단 외부 브로커를 쓸 때의 가장 큰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서버를 나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내가 보내는 토픽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보내게 된다면 내 집에 있는 뭔가가 제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해결 방안은 주고받는 토픽을 조금 복잡하게 구성을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저러한 어떤 실제 사용함에 발생하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녹한다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활용을 할 때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하니까요. 그거는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외국에 있는 MQTT 브로커를 연결을 해서 그 MQTT 메시지를 노드레드로 받은 다음에 노드레드가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한번 던져줘 보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스마트폰에 MQTT 앱을 설치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MQTT 브로커에 노드레드를 연결하고 MQTT 앱으로 수신한 메시지를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벌써부터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죠? 그러면 일단 홈 어시스턴트 쪽에 뭔가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콜 서비스를 호출을 해야 될 것이고 텍스트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버튼이 아니라 뭔가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도우미를 하나 불러두면 되겠죠. 자,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필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좋아요를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텍스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마이 테스트 됐고, 자 그럼 얘는 콜 서비스에다가 인풋 텍스트 엔티티가 요 마이 테스트 이렇게 골라서 맞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요거를 일단 뚫어 놓긴 놔야 되겠네요. 뭐를 보냈을 때 제가 되는가? 잠시만요.
요거를 극복을 해야 저게 해결이 되겠네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구나. 자, 바로 찾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브젝트를 계층 구조로 지금 표현을 해서 저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판으로 설명해 드리죠. 메시지라고 하는 가장 큰 택배 박스가 있어요. 그 택배 박스 안에 다양한 소포장 박스를 담을 수가 있는데, 뭐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페이로드인 거예요. 페이로드. 그리고 이 페이로드라는 박스 안에 또 여러 개의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지금 데이터여야 됩니다. DATA,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안에 또 하나의 박스가 들어갑니다. 그게 value. 그리고 value 안에 최종적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 계층 구조를 지금 이렇게 방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메시지.payload거든요. 메시지 박스 안에 페이로드 박스 안에 뭐를 담을 거냐 한데, 그거를 지금 제가 요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죠. 데이터 안에 value 안에 테스트. 그럼 이 테스트 자리에 내가 보낼 값으로 바꿔치기를 하면 결국 저 콜 서비스에 입력 값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한 줄이네요.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MQTT 브로커를 연결해야 되니까 MQTT in 노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황색 삼각형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브로커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연필 모양을 눌러가지고 브로커를 등록을 해주시는데요. 요 브로커는 조금 있다가 아두이노에도 외부 브로커를 쓸 거거든요. 요거 브로커 주소가 뭐냐? 조금 있다가 아두이노에 요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라이브러리 설치되어 있다 치고 그 코드에 보면 외국에 있는 브로커 서버가 요 나오거든요. 여기 있죠? 요거 주소입니다. 요게 요만큼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설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추가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떤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할 건지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서로 그 토픽을 매개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럼 스마트폰 쪽에서는 녹한다 슬러시 노드 레드라는 토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녹한다 슬러시 노드 레드. 그럼 그때 요 반대쪽으로 나오는 것은 페이로드에 그 값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payload에 제가 예를 들어 보낸 값이 안녕하세요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그걸 코드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쪽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 데이터는 메시지.payload라는 박스 안에 데이터라는 박스 안에 value 안에 안녕하세요를 넣어서 반대쪽으로 패턴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요런 모양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죠. change 노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change 노드를 샥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딱 물려주고 message.payload에 그러면 뭐 담을래? 이 말입니다. 그럼 요때
이렇게 하면 되죠. message.payload.data.value 안에 message.payload를 담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원본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게 추가가 되는 데이터니까 이제 덮어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1번 박스 안에 2번 박스 안에 상품이 들어있던 거를 일단 꺼내가지고 1번 박스 안에 2번 박스 안에 3번 박스 안에 4번 박스를 만들어서 걔를 그 안에 집어넣는 느낌인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요 결과를 요쪽에 연결해 주는 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그럼 MQTT 연결된 건 문제없고, 그러면 MQTT로 이제 메시지를 여기다가 퍼블리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폰에 그 설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폰을 켜두지를 않았네요. 자, 폰이 켜질 때까지 잠깐 한숨 고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방금에서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MQTT in에서 나오는 것은 message.payload로 값이 들어오고 콜 서비스에는 얘를 바로 보내줄 수 없고 message.payload.data.value 안에 값을 집어넣어서 보내줘야 되니까 규격이 안 맞잖아요. 그죠? 택배 보내는 규격이 안 맞죠? 그래서 그걸 바꿔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자주 보는 장면이실 건데요.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MQTT라고 검색하시면 요 앱 제일 위에 나올 겁니다. 요 까만 색깔 MQTT 대시 요거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더하기 누르신 다음에 어드레스 부분에 조금 전에 MQTT 브로커 주소를 타이핑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요겁니다. 그죠? 제가 알려드린 주소 그대로 들어있죠? 브로커 랄랄랄라 된 거. 요거 딱 누릅니다. 그럼 브로커와 접속이 되고 요거는 일단 지우고 자 우측 상단에 더하기를 눌러가지고 텍스트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토픽 된 부분 있죠? 여기 녹한다에 조금 전에 뭐였죠? 녹한다에 노드레드라는 토픽으로 주고받기로 돼 있었잖아요. 쓰는 겁니다. 녹한다에 노드레드 됐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눌러서 여기다가 뭔가 값을 입력을 하면 이제 노드레드 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그 결과가 바뀌게 된다면 성공이죠. 안녕이라고 해보죠. 안녕. 안 떴네요. 뻘쭘하네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뭔가 호출이 되긴 됐는데 데이터 타입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써라. 이 노드를 안 쓰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요. 페이로드의 data.value 그러면 결국 이거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 모르겠는데요. 이도 저도 모르겠으면 그냥 이 펑션 블럭을 써서 수동으로 그거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좀 더 간단한 방법 없나?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요 안에 공간은 커스텀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펑션을 내가 기존에 있는 노드가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필요한 노드를 내가 직접 만들겠다 하는 게 이 펑션 노드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요런 코드를 한번 적어보죠.
일단 앞에서 날라오는 게 message.payload로 값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요 놈을 일단 자바스크립트 변수 하나로 딱 잡아두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코드니까 끝에 요 세미콜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브젝트를 하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뭘로 하지? NQTT라고 해줘. 이 변수 이름이고, 여기다가 얘는 이제 이 표현이 오브젝트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 구조고, 그 다음 필드 이름이 쭉 열거가 되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로드 땡 안에 또 페이로드도 오브젝트인데 여기 안에 데이터 땡 얘도 오브젝트고 여기 안에 value 땡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요놈. 이건 땀 안 들어가구나. 아마 이게 문법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요 NQTT로 만들어진 이거는 지금 택배 박스를 재정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받은 게 메시지라는 이름의 택배 박스가 들어오는 거고, 요 NQTT라는 택배 박스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리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들어올 때는 메시지 박스가 들어왔지만 반대쪽으로 나갈 때는 NQTT 박스가 나가게 되는 거죠. 포장을 새로 한 셈이 되는 거죠. 에러 안 나나? 일단 이 결과를 디버그 콘솔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요래. 자, 그리고 하나 퍼블리시 해보면 되겠죠? 안녕. 그럼 여기다가 날라오는데 데이터 안에 밸류 안에 들어있다. 정확하게 표현이 됐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펑션의 이름은 NQTT 데이터를 콜 서비스와 연결하는 노드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제가 만든 거죠.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 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조금 전까지는 뭔가 좀 허술했고. 안녕. 다시 써보죠. 안녕이라고 바로 나오죠? 녹한다입니다. 그죠? 바뀐다. 그죠? 그러면 지금 녹한다가 보여드린 것에 가지는 의미가 NQTT 브로커가 외국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밖에서 집 안에, 홈 어시스턴트는 집 안에 인트라넷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 포트 열고 DDNS 쓰고 이런 거 많이 하실 건데, 그렇게 하면 내 서버가 다른 외부의 해커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만한 위험 요소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저는 그런 거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를 외부의 사람이 들어온다. 너무 싫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 컴퓨터에는 직접 못 들어오지만 요렇게 우회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개구멍을, 나만 들어올 수 있는 개구멍을 하나 뚫어둔다면 혹시나 이 메시지를 누군가가 알아낸다 하더라도 내 컴퓨터에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해작질 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굳이 내가 하는 이 토픽이 알려지더라도 뭐 토픽을 바꾸면 그만인 것이고, 혹은 노드레드를 꺼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홈 어시스턴트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요거를 남겨드리죠. (478의 3번) 외부 NQTT로 메시지 보내는 예제. 그럼 방금 스마트폰이 데이터를 보냈던 그 행위를 이번에는 보드가 대신하게 된다면 보드가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있겠다.
성립이 되겠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드 하나를 딱 준비를 해서 요 놈이 가상의 센서가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가상의 센서, 랜덤한 값을 가지는 하나의 센서가 있고 외국에 있는 MQTT 브로커하고 연결하도록 하고 토픽은 녹한다의 센서라는 토픽으로 메시지를 얘가 2초에 한 번마다 서버 쪽으로 퍼블리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홈 어시스턴트는 그거를 지금 받을 수가 없죠. 외부 브로커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그럼 노드레드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IoT를 실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브로커, 이 보드는 굳이 집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내가 만든 와이파이 공유기가 연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어지는 거니까 들고 가서 미국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놔도 그 데이터가 내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4번 예제는 5번 예제구나. 예제 번호가 왜 이렇지? 3번 어디 갔죠? 이게 4번이었는데 제가 또 뭐 저장을 하나 안 해놨나 보네요. 이 예제를 저장을 안 해놨나 보네요. 됐고, 자, 아이고, 되네요. 힘듭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구성해두고, 자, 이제 5번 예제. ESP8266 보드에 가상의 센서가 있고 외부 MQTT 브로커에 2초에 한번 센서 값을 발행한다. 퍼블리시 할 때 노드레드로 값을 수신해서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너무나 많은 키워드가 나와서 혼란스럽다, 그죠? 하나하나 해보시면 개념에 맞게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저 보드가 MQTT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아두이노 월드에서 공짜로 MQTT가 되지는 않거든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열어줍니다. 자, 여기다가 MQTT라고 검색하면 안되고 PUB, SUB 스타골드님 반갑습니다. 영훈님 반갑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펍섭 클라이언트 여기 있죠? 이거 아니고 여기 있죠? 2.8.0 버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치 안되면 버튼 나올 거거든요. 딱 누르시면 바로 5초 안에 설치가 되고 설치가 되면 자, 펍섭 클라이언트에 싹 들어가서 ESP8266 예제를 딱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툴이라는 거를 요거 눌렀을 때
녹한다와 비슷한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러면 보드 설정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안 나오시는 분, 아두이노만 얘만 나오는 분들은 ESP8266 개발 환경부터 설치하셔야 돼요. 자, 위쪽에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하기 위한 ID 비밀번호를 싹 넣어줍니다. 그냥 브로커 주소는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콜백 함수에 자기가 리커넥트 부분에 자기가 수신할 토픽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얘는 보내주기만 할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다 주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기본 예제가 이미 2초에 한 번마다 어떤 임의의 값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센서 값 말고 요 값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죠. 센서 값은 조금 이따가 하고 2초에 한번 ESP8266 고치기 귀찮네. 그냥 센서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호출해야 되는 최종적인 함수가 얘입니다. client.publish 메시지를 발행을 하겠다 이 말이고요. 랜덤한 센서 값을 여기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int로 가죠. int 센서는 랜덤 함수 호출합니다. 0에서부터 1000 사이의 랜덤한 값을 뽑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요 값을 토픽은 녹한다의 센서입니다. 그리고 요 타픽이래. 이 값을 캐릭터 어레이로 변환을 해서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스트링에다가 저 센서 값을 담아서 아니면 그냥 함큐에 하시려면 여기다가 센서 값을 집어넣고 스트링으로 감쌉니다. 감싸고 그리고 요 뒤에 점 찍고 c str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관용 구문은 그냥 일단은 현 상황에서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센서라고 된 요 자리에 센서 값을 내가 원하는 변수 이름으로 바꿔치기 해주면 되는 상황이다. 자, 됐죠? 요 코드를 싹 업로드를 딱 해줍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보드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자, 보드에 프로그램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드의 시리얼 모니터를 이제 딱 열고 점이 찍히면서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이제 접속이 됐죠? 브로커하고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때 이제 노드레드 쪽에서 그 값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얘가 구독하는 토픽이 녹한다의 센서죠. 요렇게 이제 바꿔놓으면 센서 데이터가 2초마다 한 번씩 여기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런데 텍스트 박스로 해두게 되면 여기다가 그게 뜨던가? 잠깐만요. 쟤는 안 뜨구나. 숫자로 해야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에서 그래프나 이런 거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존홈을 텍스트 말고 숫자로 된 거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자, 숫자 마이 센서라는 이름을 붙여보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0이고 요렇게 딱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my 센서 숫자값 입력받는 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input 텍스트가 아니라 input 넘버를 찾으면 되겠죠. input 넘버에 디바이스가 디바이스가 아니라 엔티티가 뭐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마이 센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요놈한테 값을 서비스 set value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두 개 같이 연결해주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럼 그 값이 동시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숫자니까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에서 게이지로 출력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2초에 한 번마다 이렇게 하면 굳이 ESP 홈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ESP 홈 쓰는 게 조금 더 좀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됐습니다. 방금 보신 게 5번 예제였습니다. 자, 노드레드 쪽 코드 남겨드리고, (5-1) 노드레드, 그리고 요놈 코드도 남겨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어제 했던 거와 비슷하게 센서 값이 하나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6번 예제 ESP8266에 가상의 센서 값 두 종이 있다고 할 때 센서 값을 하나의 토픽으로, 하나의 토픽과 으로 표현해서,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센서 값을 제이슨으로 발행하시오. 그러니까 이거의 취지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내가 MQTT로 데이터를 보냄에 있어서요, 센서가 지금 두 종류잖아요. 그럼 MQTT라는 것은 토픽하고 페이로드로 구성을 하는 거니까 토픽 두 개로 나눠버리면 되죠. 기본적인 방법은 얘는 토픽 1이고 얘는 토픽 2로 하면, 받는 쪽 입장에서는 토픽 1이면 센서 1인 거고 토픽 2면 센서 2겠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렇게 보내는 행위의 앞뒤로 이제 오버헤드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내도 될 데이터를 지금 두 번에 나눠서 보내게 되면 낭비잖아요, 그죠? 요거 우리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이거지만요, 실제 저 MQTT든 무슨 프로토콜이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헤더하고 푸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안 좋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센서 종류가 1000개라고 해보겠습니다. 2초에 한 번마다 1000개의 센서 값을 획득을 한 다음에 그건 너무 많나? 한 10개 정도라고 해보죠. 2초에 한 번마다 10개의 센서 값을 확보를 해서 메시지를 그 타이밍에 바로 퍼블리시를 하는데요. 10번의 메시지를 동시에 퍼블리시 하면 굉장히 보드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이 이게 더 옳다라는 것이겠죠. 하나의 단일된 토픽을 구성을 하시고 페이로드에 센서 데이터 10개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포맷을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포맷이 제이슨이라는 거죠. 제이슨은 조금 전에 계속 봐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키 밸류 콜렉션으로 된 하나의 문자열로 표현된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살벌하죠. 살벌합니다. 자, 그럼 센서 값 두 개가 이제 있다라고 이거죠. 센서 1, 어제와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죠.
센서 값 1, 2가 있고, 요 센서 값을 이번에는 이렇게 단일된 값으로 보내줄 수가 없고, 뭔가 골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제이슨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센서 1, 센서 2 변수 이름이 먼저 이렇게 문자열로 표현돼서 나오고, 값은 요 뒤에 콜론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일단은 물결표로 표현을 해보죠. 그리고 요거 두 개의 사이는 콤마로 구분하고 시작과 끝은 중괄호로 표현하는 이렇게 생긴 게 제이슨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문자열로 표현한 게 제이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제 아두이노의 스트링 변수 안에다 집어넣을 건데요. 이 스트링 변수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쌍따옴표하고 요 쌍따옴표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요 쌍따옴표 앞에는 역 슬래시를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아두이노에서 제이슨을 사용하는 기본 골격이 되겠고, 라이브러리를 바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할 때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요렇게 두고 요 자리에다가 요 센서 값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잡아 넣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요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쌍따옴표 두 개, 딱 바꿔치기 할 자리를 블록 지정을 합니다. 요 자리를 딱 숫자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쌍따옴표 두 개, 더하기 두 개, 스트링, 변수 이름. 여기도 쌍따옴표 두 개, 더하기 두 개, 스트링, 변수 이름. 그리고 요 데이터를 c.str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탁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수신을 했을 때 이제 그 값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일단 얘네들 좀 치우고, 자, 넘버라고 된 건 일단 날려주고, 로우 데이터를 마이 데이터 요쪽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요 부분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싹 날려주고 업로드 해보죠. 자, 그럼 여기 제이슨으로 값이 날라오는 거 보이죠? 요렇게. 그럼 요 값을 700이라고 뒤쪽에 앞에하고 뒤에하고 날라오는 이 숫자 값이 센서 값이 되는 거잖아요. 저거를 노드레드 쪽에서 처리를 해서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보내주는 거라고 해보죠. 그럼 일단 출력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죠.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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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1, 센서 2 딱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요 들어오는 요게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일단 연결 끊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연결해가지고 로우 데이터를 찍어보는 겁니다.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죠? 문자열로 돼 있잖아요. 여기 스트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문자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요거를 제이슨이라고 적혀 있는 노드를 저기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이번에는 모양이 달라졌다, 그죠? 오브젝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뼈와 살이 분리가 된 거죠. 요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 message.payload라는 요 큰 박스 안에 센서 1하고 센서 2가 소포장이 된 박스처럼 이제 그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요거에 센서 1이라고 하면 센서 1 값을 호출하는 거고, 센서 2라고 하면 센서 2 값을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녁 좀 먹고요. 계속 저녁을 잘 먹어가지고
그럼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주황 색깔 노드는 message.payload 값을 주면 그 값을 이 콜 서비스의 입력값 형태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배탄해주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제이슨으로 튀어나온 데이터 중에 이번에는 스위치 노드를 한번 써보죠. 스위치 노드를 딱 두고 아니다. 이거 쓰면 안 되겠구나. 요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체인지 노드 쓰면 되겠네요. 자, 체인지 노드를 가지고 와서 message.payload에다가 message.payload에 sensor1 값을 저기다가 덮어 쓴다.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나오는 값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센서 1번 값만 이렇게 딱 잘려져 나온 거 보이죠? 그렇습니다. 요런 원리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센서 1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센서 2 값도 이런 식으로 확보해 주는 겁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어지럽네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값이 다가 아니죠. 요 값을 요거를 거쳐 가지고 이제 각자 목적지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 들어오는 로우 데이터는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출력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그 숫자 입력하는 칸이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죠? input number, set value, entity는 sensor1. 얘도 똑같이 input number, set value, sensor2. 요래 이제 연결이 될 건데, 각자 하나씩 달고 가야 되겠네요. 자, 요래. 각자 지 거 달고, 얘는 제이슨 거쳐서, 1번은 1번, 2번은 2번. 이게 일반적인 노드레드의 사용 방법입니다. 생각보다는 만만하지가 않죠. 그렇게 쉽게 쓰라고 만들어 둔 거가 맞기는 맞는데 막상 우리 입맛대로 쓰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노드레드는. 자, 센서 값 1, 2 분리돼 가지고 센서 2는 안 뜨네요. 자, 다시 왜죠? 칠삼이 잠깐만요. 값의 레인지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0에서부터 1000까지라고 해놔야. 자, 됐죠? 센서 값 두 개 받아온 거, 이렇게 출력하는 거,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센서든지 MQTT로 메시지를 이렇게 퍼블리시 하면 노드레드가 받아가지고 출력하는 거 문제 없겠죠? 한 개 되고 두 개가 된다면 3개, 4개, 5개부터는 조금씩만 응용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 모양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자, 이번에는 ESP 홈 빼고 보드와 직접 연결해 가지고 뭔가 이제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거나 제어하는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어떻게 뭐부터 한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에 버튼 두 개를 두고 1번 버튼을 누르면 ESP8266 쪽으로 녹한다를 전송하고 2번 버튼을 누르면 포에버를 전송하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발생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노드레드를 거쳐서 MQTT로 보드 쪽으로 한번 보내보라 이 말이죠. 모든 지금 오늘 하는 거의 개념의 중간에는 노드레드가 낀게 있는 겁니다.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드레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을 막 목적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성이 지금 분명한 거잖아요. 노드레드에 있는 거를 홈 어시스턴트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차근차근 노드레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량을 조금씩 키우시다 보면 나중에 저놈이 했던 말이 뭔지 어느 순간 불현듯이 딱 깨우쳐지게 될 겁니다.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게 이제 딱 번뜩 떠오르면 이제 역량이 요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잘 모르더라도 꾸역꾸역 들어두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싹 다 날리고 새로 한번 해보죠. 그럼 버튼 두 개가 있고 버튼 두 개 눌러진 거를 먼저 감지를 해야 되니까 노드레드 쪽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벤트 감지를 해야 되겠죠. 아, 이게 아니고 자, 요거 자, 버튼 찾습니다. 버튼 1 여기 있죠. 버튼 1인 채로 하면 이제 버튼 1이 눌려졌다 이 말이고, 요거는 이제 버튼 2가 눌러졌다 이 말이 되겠죠. 일단 잘 되는지 확인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중간중간 디버그를 연결을 하면서 눌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니, 그럼 1번 버튼을 누르면 녹한다라는 텍스트를 보드 쪽으로 전송을 해주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메시지를 중간에 체인지를 해야 되겠죠. 체인지 페이로드에다가 녹한다라고 담습니다. 그리고 얘는 forever라고 담습니다. 딱 얘네들은 트리거 신호가 되는 거고, MQTT 아웃 노드를 가지고 와서 베타 내면 되겠죠. 그때 브로커는 얘다. 보내는 토픽을 뭘로 할 거냐, 녹한다의 메시지라는 토픽으로 보내겠습니다. 녹한다 MSG. 됐죠. 이게 끝입니다.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받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발행하는 거 일단 주석 때려놓고, 얘는 이번에 받아야 되니까 구독 등록을 해야 됩니다. subscribe 토픽은 녹한다의 메시지. 그럼 받은 메시지가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콜백이라고 된 부분입니다. 여기. 그리고 기본 예제 자체가 콜백 그 수신된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간 메시지를 보내면 잘 받았다면 시리얼 모니터의 그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업로드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 접속되었죠. 그럼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뿅, 뿅, 날아가죠? 그럼 홈 어시스턴트가 보드 쪽으로 MQTT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서도 중간에 노드레드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노드레드라는 것은 홈 어시스턴트의 결함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홈 어시스턴트는 외부 브로커를 쓸 수 없으니까 그때 노드레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낸다. 그럼 지금 보드 쪽으로 보낸 이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약속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거를 보냈을 때는 뭐 어떻게 제어하라는 약속이 있다면 이제 그대로 제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친 김에 제어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7번 예제죠. 예제. 됐고, 뭐 LED 2개 정도 한번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8번 ESP8266에 LED 2개가 있을 때 홈 어시스턴트와 노드레드를 이용해서 개별 제어를 해보시오. 그러니까 뭐를 보냈을 때 이게 제어가 될지 약속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0123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니면 포맷을 이렇게 가죠. 00이라고 캐릭터 2개를 보내는데요. 첫 번째 캐릭터는 LED 번호, 두 번째 캐릭터는 켜진 거냐 꺼진 거냐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1방을 보내면 1번 LED 오프, 1을 보내면 1번 LED 온, 2방을 보내면 2번 LED 온, 오프, 2를 보내면 2번 LED 온.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약속을 하는 겁니다. LED 2개니까 저 명령어가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1번 켜라 끄라, 2번 켜라 끄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노드레드 쪽에서도 제어되고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제어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난이도가 너무 높나요? 이거 뭐 당최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죠?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노드레드라는 것은 아주 큰 녀석인데 그거를 홈 어시스턴트 꼬봉처럼 쓴다고 제가 오늘 들고 오기는 왔는데요. 이거는 뭐 너무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웬만큼 홈 어시스턴트 노드레드를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이 요런 내용을 접하셔야 저거는 저기다가 써먹으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을 해버렸으니. 자, 얘를 디지털 3번에 연결했고 얘를 디지털 4번에 연결했습니다. LED 1, LED 2, 1, 2, 1, 2. 자, 그러면 입력 포맷은 딱 정해졌으니까 여기서 LED 2개가 추가가 된 상황이죠. D3, D4. 그리고 LED 연결하면 핀 모드 설정 반드시 해줘야 되죠. 셋업으로 가셔서 여기다가
핀모드 LED1이 아웃풋 출력, LED2도 출력. 그리고 수신되는 토픽은 똑같이 가겠습니다. 녹한다의 메시지라는 토픽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메시지 처리하는 부분으로 가서 단일 토픽의 페이로드만 지금 구분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페이로드가 지금 캐릭터 어레이로 날라오는데 우리가 포맷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 길이도 딱 고정이 돼 있죠. 10, 11, 20, 21. 이거 4개 중에 한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if 이 날라오는 데이터는 페이로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트 어레이로 표현이 돼 있죠. 바이트 배열입니다. 요거에 제일 첫 번째 놈이 1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면 LED1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배열이니까요. 그리고 그럼 이 경우가 LED1을 제어하라라는 어떤 명령이 되는 거고, 요건 LED2를 제어하라는 명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보는 겁니다. 페이로드의 두 번째 것이 0이면 끄라는 거였죠. off, else면 on이면, 엄밀히 말하면 else if 1이면 on이죠. 그럼 이거 LED 1번을 끄라는 거니까 디지털 라이트 LED1 low 끄는 거죠. high 켜는 겁니다. 그럼 얘는 LED2 거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서 LED1을 2로 안 적어놨구나. 자, 얘는 1, 2. 다 끝났죠? 이제 보내주는 놈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내주면 끝이 나는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다 됐네요. 잡아놓고, 자, 이제 노드레드로 가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 버튼 4개를 만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되겠네요. 1번 버튼 누르면 그렇게 확장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자, 홈 어시스턴트에는 버튼 4개가 있는 겁니다. 홈 어시스 버튼 4개. 자, 버튼 2개 더 만들어 가죠. 버튼 4개를 조금 있다가 2개로 줄일 건데요. 그렇게 하면 또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네요, 느낌이. 버튼 3, 버튼 4. 이거는 뭐 그냥 엄청나게 간단하겠죠. 그럼 버튼이 그냥 2개 늘어난 거에 불과한데, 그죠? 이거는 이제 버튼 3인 거고, 딱딱 자동으로 검색도 다 되잖아요.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 되는 요 알맹이만 다 이렇게 정의가 되면 되죠. 얘는 LED1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1빵이죠? 끄는 거. 얘는 켜는 거. 11. 얘는 2빵. 얘는 21. 딱 담아가지고, 딱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 퍼블리시를 시켜주면 되죠.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LED 제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켜기 됐죠? 요거 누르면 LED1 오른쪽 거 끄는 거, 왼쪽 거 끄는 거. 홈 어시스턴트에서 제어되는 거 됐고, 그럼 노드레드에서도 되면 뭐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노드레드에서도 똑같이 어차피 트리거 신호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요렇게 달아놓으면 노드레드에서 저놈을 제어하는 어떤 그게 되는 거죠. 한번 보죠. 자, 요거 누르면 켜지는 거죠. 요렇게 요거 누르면 꺼지는 거. 꺼지고 어차피
노드레드가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홈 어시스턴트가 뭐 주든 말든 자기가 독자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제가 달아놓은 요거 대신에 뭔가 노드레드의 UI적인 요소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러면 노드레드 대시보드에서도 얘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MQTT라는 것은 토픽만 알고 데이터만 알면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제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스마트폰으로 노칸다의 MSG라는 타픽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11 보내면 얘 켜지는 거잖아요. 딱 켜지는 거고 21 보내면 얘 켜지는 거고 애초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아무 때나 쓰면 바로 그게 사물 인터넷인 것입니다. 자, 심오한 예제죠. 자, 방금 보셨던 예제가 이제 8번 예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수준을 올려가지고 저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원청업체에서 규격을 바꾸는 겁니다. 아, 나 버튼 4개 쓰니까 헷갈려서 안 되겠다. 스위치로 바꾸겠다라고 갑자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를 싹 날리고 이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자, 여기 토글이라고 된 게 이미 있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SW1이라고 하죠. 스위치 1, SW2, 스위치 2. 아, 그러면 요거 우리 알고 있는 그거죠. 켜거나 끄는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됐을 때 LED 1이 켜지고 LED 2가 켜지고 LED 1 꺼지고 LED 2 꺼지도록 노드레드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라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싹 날리고 새로 해보죠. 일단 이벤트가 들어오는 것은 동일할 거니까 이벤트 감지를 먼저 해보죠. 결과를 스위치 1만, 그럼 스위치 1으로 된 놈을 찾아서 스위치 1을 여기 딱 달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눌러보는 거죠. 똥 하면 ON이라는 게 여기 페이로드로 들어오죠. 똥 하면 OFF라는 게 들어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ON인지 OFF인지를 가려낸다면 켜는 건지 끄는 건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컨디션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뭐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 한번 해보죠.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나오는 거를 구분을 짓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스위치 노드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데이터가 지금 요 두 개 확인이 됐잖아요. ON이냐, ON인 경우하고 추가, OFF인 경우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여기 반대쪽에 출구가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는 ON인 경우가 이쪽으로 출구 1번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OFF는 출구 2번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ON일 때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가 체인지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ON일 때는 LED 1이니까 1을 담으면 될 거고, OFF면 1방을 담으면 되겠죠. 이렇게 담아가지고 디버그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맘속자연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출석이라고 치시면 출석 체크가 안 되고요. 국문으로 채팅창에 출석 체크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녹한다가 아이디를 기억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눌러보는 겁니다. 얘가 ON이 됐다. 그럼 반대쪽으로 11이라는 메시지가 튀어나오는 거 보이죠? 오프했다. 1방이 튀어나오는 거 보인다. 그죠? 아, 그러면 우리 목적에 맞게 홈 어시스턴트하고 노드레드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궁합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이거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되긴 하지만 이미 여기 자체에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state가 is라고 돼 있잖아요. is on이면 이렇게 써두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미 자체가 그 기능을 내장을 하고 있었네요. 요게 on인 거고 요게 off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on인 경우 off인 경우 메시지 스위치 해가지고 체인지 해가지고 11하고 1방하고 두 개죠. 요렇게 달고 요렇게 달고 화면이 작아가지고 슬프네요. 요렇게 하면 그 결과가 동일하다고 예측할 수 있겠죠. 11 아 이건 아니구나. 1방 됐죠. 근데 조금 전에 했던 것보다 노드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요 방법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 스위치 뚫고 가지고 와서 스위치 2도 얘는 21하고 22빵이죠. 요래 이제 이거 필요 없고 바로 MQTT로 퍼블리시 해버리면 제어가 되는 거죠. MQTT 아웃에다가 토픽은 녹한다의 메시지 몽땅 다 연결해 줍니다. 됐죠? 자, 이제 해보는 겁니다. 오, 채팅창을 끄잡아 당겼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 기본 상태가 LED 두 개가 켜져 있는 건데요. 일단 여기 켜두고 끄는 겁니다. 땅, 켠다. 정확하게 돌아가죠? 아, 좋습니다. 방금 보신 게 8번 예제입니다. 아닌데 8번 예제 저장돼 있는 맞다, 바꿨구나. 자, 9번 예제입니다. 8 예제에서 버튼 4개를 스위치 2개로 바꿔서 해보기. 재밌네요. 간만에 노드레드 하니까 재밌네요. 자, 이제 뭐 경우의 수로 따지면 우리가 활용할 수준은 요게 끝인 것 같습니다. 홈 어시스턴트하고 노드레드하고 인터랙션 하는데 요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 뭔가 이렇게 쓸만한 여지가 없거든요. 어차피 보드에 있는 센서 값을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넘기든지 홈 어시스턴트에서 만들어진 명령이 보드 쪽으로 날아가든지 뭐 그 두 개 중에 한 개일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바꿀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외부 브로커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내부 브로커로 바꾸는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또 노드레드를 활용하는 메리트가 현저히 떨어지니까 방법만 알려드리고 다음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요 MQTT in out 노드 보시면 이 브로커를 등록을 하고 쓰는 형태거든요. 지금은 외부 브로커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연필 모양 눌러가지고
브로커를 하나 더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서버 주소가 만약에 홈 어시스턴트에 내장된 애드온으로 있는 그 모스키토 MQTT 브로커를 사용을 하신다면 그 주소를 여기 입력을 하시고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었잖아요. 요렇게 입력해 주시고 이제 추가를 해 주신 다음에 걔를 선택하시면 노드레드가 그 브로커하고 이제 연결을 맺어 가지고 주고받고 되는 거고, 사용하는 보드들도 그 브로커하고 이제 연결을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 인트라넷에서 MQTT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데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거죠. 왜 그게 의미가 없냐면,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려니 그거에 대한 설명 한 30분 걸릴 것 같으니 한 요 정도만 하고, 그럼 이번에는 노드레드 가지고 ESP 홈 쪽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어떻게 예시를 만든다. 잠깐만요. 그거는 큰 의미가 요런 예제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10번 예제는 ESP 홈에 등록된 보드가 있습니다. 보드에 버튼 한 개와 LED 한 개가 있을 때, 그냥 일반 MQTT로 동작하는 보드에도 버튼 한 개와 LED 한 개가 있다. 그럼 이때 일반 그 MQTT 보드는 외부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고, 이거 뭐라고 쓰지?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쓰기도 어렵네요. 그냥 얘를 A라 부르겠습니다. 얘를 A라 부르고, 얘를 B라고 부르죠. A와 A에 연결된 버튼을 누르면 B의 LED가 토글되고, B에 연결된 버튼을 누르면 A에 연결된 LED가 토글되도록 하시오.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사실 노드레드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홈 어시스턴트 자체가 외부 브로커를 쓰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브로커를 쓴다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걸 극복을 하려면 노드레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예제가 어떤 식으로 꾸려질 거냐면,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0번 보드는 그냥 일반 보드입니다. 근데 9번으로 된 이 보드는 그 홈 어시스턴트의 ESP 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보드거든요. 전원 연결하면 홈 어시스턴트에서 바로 감지를 하는 그런 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놈의 버튼 한 개, 버튼 1, LED 1 연결하고, 여기도 버튼 하나, LED 한 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요 LED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요 LED가 제어되도록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근데 그 중간에 이 주고받는 것을 MQTT로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요. 근데 이거는 ESP 홈에서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좋은 예제가 아니네요. ESP 홈에 이 보드에 MQTT 브로커를 연결해가지고 바로 제어를 해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예제네요.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더 안 좋은 방법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방금 예제는 어떤 식으로 구동을 하면 되냐면요. ESP 홈에 연결된 보드가 MQTT 클라이언트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MQTT로 동작하도록 세팅을 하고, 그럼 얘도 MQTT로 돌아가고 얘도 MQTT로 돌아가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홈 어시스턴트도 상관없고 노드레드도 상관없습니다. 요 놈하고 둘 사이에서 그냥 주고받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냥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ESP 홈 쪽에는 뭐 좋은 예제는 없으니 그냥 제어가 된다 하는 수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버튼 2개, LED 2개를 연결해 가지고요. 노드레드 가지고 얘를 제어를 하도록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얘는 ESP 홈에 연결이 돼 있고, 그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할 만한 예제가 되겠네요. 버튼 2개는 3번, 4번에 연결하고 LED는 5번, 6번에 연결하겠습니다. 3, 4, 5, 6. D3, D4, D5, D6. 이게 버튼 1, 버튼 2, LED 1, LED 2인데 이거 ESP 홈에서 쓸 때는 GPIO 번호 입력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3번이 GPIO 번호로 5번이고 요거 4번이고 요거는 14번이고 요거는 12번입니다. 그래서 이 요 앞에 3, 4, 5, 6을 보시면 안 되고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ESP 홈도 같이 버무려지는 상황이죠.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은 조금 쉬운 예제를 할 거니까요. 오늘까지는 좀 어려운 거 하고 내일 아주 맑은 정신으로 좀 간단하면서 흥미진진한 예제를 내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예제 만들면 싫거든요. 어렵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녹한다도 고통스러우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버튼 1, 이게 버튼 2입니다. 3번, 4번, LED 1, LED 2, 5번, 6번. 자, 다다다닥 규칙에 맞게 연결하시고. 자, 이제 얘를 한번 제어를 해보죠. 딱 연결하면 홈 어시스턴트 가서 ESP 홈 쪽에 가보면 저놈이 이제 뜰 겁니다. 녹한다 4라고 제가 등록해 놨거든요. 온라인으로 지금 돼 있죠? 자, 그럼 10번 예제는 이게 아니라 ESP 홈에 등록된 보드에 버튼 2개와 LED 2개를 연결해서 노드레드로 제어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시오. 홈 어시스턴트는 그냥 제외하고 홈 어시스턴트에 저 보드가 연결이 된 거는 맞지만 저거 직접 제어를 노드레드 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나중에 필요하면 이 방법을 꺼내서 쓰면 되겠죠. 일단 이 프로젝트에 버튼 2개랑 LED 2개를 추가해야 되니까요. 버튼은 바이너리 센서죠. GPIO 바이너리 컴포넌트, ESP 홈에서 녹한다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마이 들어가는데 저항을 연결하지 않은 방법을 쓸 때는 요 코드를 쓴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핀 자리를 요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버튼은 5번, 4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번이고, 이거는,
뭐라지? 노드레드 btn1이라고 하죠. 그 다음 풀업 방식으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하이로 상태가 뒤집힐 거거든요. 인버티드라고 된 얘도 추가가 돼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쓰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고 요만큼이 카피가 돼서 4번에 연결된 버튼 2 이렇게 하면 GPIO 버튼 두 개를 홈 어시스턴트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ESP 홈을 이용을 해서. 다음 LED는 GPIO 스위치로 생성을 하는 거였죠. 스위치 컴포넌트의 GPIO 요만큼 가지고 가서 요거는 노드레드 스위치 1 노드레드 LED 1 하겠습니다. GPIO 번호는 14번 2번은 12번 됐죠? 그럼 요만큼 가지고 가서 요 안에다가 때려 넣어 주시면 ESP 홈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성 요소가 등록이 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라색 화면 나오면 보드가 작동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부터 ESP 홈은 홈 어시스턴트의 쫄병이니까 어디 있냐? 너무 요 아래쪽에 있네요. 여기 왼쪽 하단에 있죠. 아닌가? 녹한다 LED 1, 2 있고 이진 센서 요렇게 두 개가 나눴네요. 그럼 요거 누르면 LED 1, 2 따닥 이렇게 제어되는 거고 제가 버튼 1번 누르면 저 이진 센서 부분에 까만 색깔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원래부터 홈 어시스턴트에 연동된 거니까 요거는 당연히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럼 지금 이거 제어를 이번에는 노드레드 쪽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LED 제어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가 꺼내 써야 되는 것이 이 디바이스라는 걸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모르거든요. 일단 느낌대로 한번 해보죠. LED 1, 2가 켜졌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콜 서비스 호출하는 거는 그냥 똑같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 서비스 호출이 뭐냐면 도메인이 뭐가 돼야 될까? 이렇게 보니까 또 잘 모르겠네요. 이거 뭘로 해야 되지? 디바이스, TTS.
LED를 디바이스에 있는 LED를 스위칭 한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요렇게 하면 되는 건가? 녹한다 디바이스 4에 있는 느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드레드 LED1을 요거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느낌이 잘 안 오네요. 턴 온. 느낌대로 일단 한번 해보죠. 턴 온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 맞나? 좋아.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인젝터 노드 가지고 한번 튕겨 보는 겁니다. 에러가 뜬 거 보니까 요게 아니라는 거겠죠. 자, 에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싱 도메인 프로퍼티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거는 괜히 예지를 준비했나 보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스위치 턴온 느낌대로 일단 한번 해보죠. 되네요. 간단한 거였네. 자, 그러면 도메인이 스위치였네요. 스위치 턴온, 턴오프고, 그리고 얘는 디바이스 4의 LED1을 턴오프 한다. 그럼 이게 LED 1번 켜는 게 되는 거고, LED 1번 끄는 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번 보죠. 왜 두 개 다 켜지네? 왜 두 개 다 켜지죠? 왜죠? 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디바이스 4 스위치 노드레드 LED 1에 요 놈만 지금 제어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예제라서 제가 그렇게 안 들여다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얘 가지고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왼쪽에 뭔가 달라붙는 구멍이 없잖아요. 얘는 뭔가 트리거 전용인 것 같습니다. 저 보드 쪽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됐을 때 뭘 하겠다 하는 형태인 것 같고 뭔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꼭다리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액션으로 하면 되구나. 제가 정답이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LED 제어하는 거는 우리 자동화 관점에서 봤을 때 트리거와 액션이 있는데 지금은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액션. 녹한다 디바이스 4에 LED 1 다 나오네요. 그죠. 요렇게 쓰는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요놈
요 놈은 타입이 트리거라고 돼 있어 가지고 요쪽만 이렇게 꼭다리가 나와 있었는데요. 액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꼭다리가 이쪽에도 생기죠? 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럼 액션이고 내가 선택한 보드 노칸다 4에 LED 1을 이거는 끈다. 얘는 LED 1을 잠시만요. LED 1을 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딱 되겠죠? 한번 해보죠. 예상치 못한 에러. 잠만요. 예상치 못한 에러가 났다고 하네요. 녹한다 4가 왜 여러 개죠? 여기 이 뭔가 좀 동작하는 게 불안정하게 돌아가네요. 카피해서 쓰면 일단 안 되네요, 보니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블럭을 갖다 놓고, 이렇게 딱 하면 아마, 이거는 안 되는 기능인가 봅니다. 이상하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액션. LED1을 톡을 한다. 아, 요렇게 한번 해보죠. 안 되는 기능이네요. 아, 그러면 ESP 홈에 뭔가 연결하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 조금 연마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느낌이 잘 안 오네요. 일단 요 스위치로 하면 되기는 한데, 두 개가 동시에 막 켜지고 꺼지는 현상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위치, 턴 온, 녹한다 4, LED 1, 그럼 LED 1번을 켜라라가 되는데, 아까 해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켜졌죠. 지금은 또 되네. 이거 왜죠? 뭔가 중간에 좀 꼬였나 봅니다. 그럼 얘는 턴 오프. 아, 그래. 원래부터 되는 거였죠, 그죠?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줄 알았더니, 뭔가 중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LED2. 아, 이게 들어갔나 보구나. 아, 그렇구나. 자, 죄송합니다. LED2 턴온, 턴오프, 녹한다 4 LED2 오케이. 자, 그럼 요 인젝터 노드를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요거는 LED1 켜는 거, 끄는 거, LED2 켜는 거, 끄는 거가 되겠죠. 노드레드에서 보드를 이렇게 제어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끈다. 그럼 이 결과는 아마도 홈 어시스턴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두 개가 이렇게
스위치 올라갔잖아요. 그 노드레드 쪽에서 스위치를 이렇게 끄는 쪽으로 내려주면 이쪽에서도 내려가는 걸로 서비스를 콜했기 때문에 홈 어시스턴트의 서비스를 콜했기 때문에 홈 어시스턴트에서 얘를 제어를 해준 거죠. 노드레드가 얘를 직접 제어한 것처럼 보이지만 홈 어시스턴트는 노드레드한테 부탁을 했고 노드레드는 ESP 홈을 통해서 얘를 제어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보드에 달려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노드레드의 그 눌려진 결과가 이렇게 딱 반영이 되도록 한번 해볼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벤트 이걸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럼 그 이벤트가 뭐냐, 기기 녹한다 포에 바로 이걸로 들어가구나. 그럼 노드레드 버튼 1이 눌려지면 이게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눌려졌다. 프레스드 됐다. 우리 풀업 방식에서 만약에 이게 풀업 방식이라면 원래 눌렀을 때 0이 나오고 안 눌렀을 때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인버트 시켜놨으니까 누르면 아마 1이라는 값이 나올 거라고 일단 예측이 되는데 여기다가 1이라고 한번 써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한번 보죠. 그럼 이 꼭다리 두 개 중에 위에는 1이 나왔다는 얘기고 이거는 else죠. 그 외의 모든 경우니까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버튼 눌렀을 때 여기 뭔가 뭐라고 나온다면 이제 인식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과연 맞는지. 아니네요.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가 튀어나올 것인가. on 나온다고 돼 있네요. 여기 조그맣게 나오네. 그럼 이게 on이면 on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버튼이 눌려진 거다라고 이쪽에 조그맣게 나오네요. 그럼 됐죠.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 버튼 눌렀을 때 노드레드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버튼 2가 on이면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요런 거 이제 요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버튼 1번 눌려짐, 버튼 2번 눌려짐. true인 경우에 붙이면 여기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거 누르면 버튼 1번 눌려진 거고 버튼 2번 눌려진 거고 1번 2번 1번 2번 됐죠. 그리고 이거 누르면 LED 켜지는 거고 LED 꺼지는 거고 됐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해서 다행입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일단 요거 10번 예제로 저장하고 요거 가지고 조금만 뭐 해볼 수 있는 거 없겠나 살펴보고 오늘 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다구나. 됐다. 딱히 뭐 이렇게 쓸만한 뭐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해본 거긴 한데
어차피 노드레드도 홈 어시스턴트에 요청을 해가지고 ESP 홈을 제어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바에 홈 어시스턴트에서 바로 해버리면 되죠. 근데 홈 어시스턴트에서 하기 애매한 것들을 얘가 해줄 수 있다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좋은 어떤 컨셉이 뭐가 있겠는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 불안하니까 노드레드도 꺼버리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내일 할 것 조금 설명하고 오늘 478편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원래 노드레드라는 것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근데 홈 어시스턴트에서 이거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드레드의 어려운 부분만 상당량 등장한 상황인데요. 노드레드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간단하게 쓸 때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할 것은, 내일은 홈 어시스턴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순수 아두이노 쪽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두이노 우노로 할지 IoT 보드로 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IoT 보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ESP8266 보드죠. 위모스 D1 R1 보드를 일단 활용을 할 거고요. 내일 할 것의 주요 목표는 이것입니다. 노칸다 집에 그 IPTV 셋톱 박스가 있습니다. IPTV 셋톱. 요 셋톱 박스를 제가 이 보드 가지고 제어를 하고 싶은데요.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죠. 이 셋톱 박스에서 KT 거 쓰고 있거든요. KT 거에서 외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준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가지고 어떤 신호를 보내주면 거기에 맞게 내가 동작을 시켜주겠다 하거나, 아니면 뭐 RS485 통신핀이 있든지 USB 선이 있든지 이렇게 하면 연결해가지고 뭔가 할 만한 여지가 있는데, KT에서 그렇게 뭐 달아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셋톱 박스에 알고 싶은 것은 얘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상태만 그냥 알고 싶은 겁니다.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왜냐면 우리 TV 다 보고 나서 자러 갈 때는 TV도 끄고 IPTV도 꺼야 되는데요.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TV하고 IPTV가 신호가 두 개가 같이 날아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오프가 되도록 되니까 TV는 꺼져도 셋톱박스는 안 꺼지는 경우가 드문드문하게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셋톱은 꺼졌는데 TV는 켜져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거를 향후에 홈 어시스턴트든지 어디든지 연결을 할 때 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내 시스템 쪽에서 알게 된다면, 혹시나 안 꺼지게 된다면 얘가 자동으로 꺼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내일의 주요 내용인데요. 제가 예시를 이 셋톱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 외에 외부 아두이노하고 연결할 외부 인터페이스가 없는 모든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할 때 그놈이 작동 상태가 어떠하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게 내일 할 내용의 주제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작동 상태를 알리는 LED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칸다가 사용하는 기기는 꺼져 있으면 이 LED가 빨간색이 돼 있어요. 빨간색. 그리고 켜져 있으면 녹색이 불이 들어옵니다. 같은 이 작동 표시등 자리에. 그리고 대부분 전자제품들은 이런 작동 표시등이 다 달려 있죠. 요게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제대로 켜져 있는 건지 꺼져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를 막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요거를 ESP8266 가지고 한번 감지를 해보는 겁니다. 감지하는 방법은 CDS 있죠? 황화 카드뮴 뭐라고 된 거, 요게
제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빛의 세기를 감지하는 센서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노칸다의 소규모 스마트팜에서 활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앞에서 들어오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그 출력되는 값이 서로 다른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착되어 있는 LED가 빨간 색깔 파장을 발산할 때하고 녹색 파장을 발산할 때하고 얘가 받아들이는 값이 다르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 값이 다르다면 우리가 얘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감지를 해보는 겁니다. 이 그래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있고 빨간색 불이 켜지니까 신호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리고 녹색 불이 켜지니까 신호가 뭐 요렇게 되더라. 아무것도 안 켜지니까 요렇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만 봐도 스레솔드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한 요 정도 선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 요 선보다 크면 빨간 불이 켜진 거니까 기기가 오프가 되어 있는 영역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녹색 영역이 되는 거니까 기기가 ON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뭐 LED가 켜져 있다는 건 아무튼 전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고, 전원 코드 뽑아버리면 LED 작동 표시등도 꺼지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미지의 상태가 되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켜진 거고 요거는 꺼진 거다. 요거 정도는 우리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하는 요 스레솔드를 찾는 게 내일의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스텝 2는 이 스레솔드를 학습하는 겁니다. 러닝이 들어가는 거죠. 학습. 러닝이라고 해서 딥러닝 같이 복잡한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전에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SVM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간단한 것을 활용하는 건데요. 그것의 취지는 이거예요.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같은 우리 IPTV 셋탑박스를 쓰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제 거 기준으로 이제 여기다가 광센서를 바로 이렇게 딱 붙여버리는 거죠. 딱 붙여가지고 제가 적절한 측정 값을 두 개 찾아놨습니다. 100 이상이면 오프고 300 이상이면 온이다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해봤더니 제가 한 거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그분이 사용하는 셋탑박스는 노칸다 거하고 동일하지만 여기 부착되어 있는 LED가 광량이 노칸다 거하고 다르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분 거도 측정을 하면 분명한 녹색깔하고 빨간 것의 그 기준선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측정해낸 거하고 이분 거하고는 그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스레솔드 가지고 여기다가 잡아 넣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 보드 가지고 여기 광센서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달아가지고 그 버튼을 딱 누르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학습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먼저 이 기기가 꺼져 있는 상태일 때 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면 이제 평균값을 재는 겁니다.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에 광센서의 평균값을 측정을 해보니까 300이더라. 그리고 꺼져 있을 때의 평균값을 측정을 해봤더니 뭐 한 500이 되더라. 그럼 이 300이라는 값하고 500이라는 값은 이 기기의 어떻게 보면 실적 값이 되는 거잖아요.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언더, 어퍼 이렇게 나눠가지고 켜짐 상태하고 꺼짐 상태를 스스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정보는 우리가 변수에다가 담아 놓으면 당연히 이 보드가 꺼졌다가 켜지면 휘발되는 정보잖아요. 어딘가 휘발되지 않은 영역에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이 P롬에 기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램은 날아가는 영역이고 요거는 전원이 날아갔다가 켜져도 그냥 복구가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읽고 쓰는 데에 회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거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1년에 만약에 실제로 쓴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캘리브레이션 할까요? 뭐 거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할 것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심오하면서도 뭔가 실생활에 쓸만한 그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할 것은 리모컨 제어를 하게 될 건데요. 우리 셋탑박스 내일 모레 할 것까지 연결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셋탑박스 켜짐하고 꺼짐 상태는 내일 알아낼 거고, 얘가 켜져 있을 때 끄는 거는 이제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로보 파일 같은 걸 달아가지고 대신 누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셋탑박스는 리모컨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어떤 신호가 적외선으로 날아가게 되는 건데요. 여기다가 저 IR 적외선 송신 모듈을 달아가지고 이 리모컨에서 보내는 신호와 똑같은 거를 보내게 되면 이 셋탑박스는 리모컨에서 보낸 건지 아두이노가 보낸 건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리모컨하고 보낸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끄는 신호를 측정을 한 다음에 켜져 있으면 끈다까지 연계가 되겠죠. 그게 모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거 있다라고 해보죠. 에어컨이 집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람 나오는 데고, 에어컨도 잘 찾아보면 작동 표시등이 있거든요. 켜짐과 꺼짐. 여기다가 우리가 내일 만들게 될 센서를 부착을 해두고, 그리고 리모컨 수신부도 여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를 적당하게 리모컨 수신부하고 요 센서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개목걸이처럼 이렇게 달아두고, 에어컨이 켜짐, 우리 리모컨도 그거 모르잖아요. 내가 에어컨을 켜는 버튼을 눌렀는데 눈을 가리고 있으면 눈을 가린 채로 리모컨을 5번 이렇게 눌렀을 때 마지막 상태일 때 얘가 켜졌냐 꺼졌냐 알 방법 없잖아요. 그리고 에어컨 리모컨 잘 보시면 켜고 끄는 버튼이 원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일단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리모컨 신호를 모방을 해가지고 에어컨을 제어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하여간 약간 더 좀 제어하는 게 용이하겠죠. 나름대로 양방향 통신이라면 양방향 통신이 되는 거죠. 리모컨은 단방향이잖아요. 신호만 날리고 리스폰스 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내가 켜고 끄는 버튼을 오다를 내렸는데 정확하게 켜졌는지 꺼졌는지 정도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내일하고 모레 할 것의 주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제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참여해 주시면 제일 좋고, 나는 그거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습니다.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딱 누르셔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제가 올려둔 링크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가지고 그 링크를 딱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카카오톡에서 글로 이동을 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도란도란한 채팅방에서 놀다가 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되고, 계속 머물고 싶으면 머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끝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478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향후 홈 어시스턴트의 노드레드 연결해서 쓰는 것은 이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홈 어시스턴트에서 노드레드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기타 제가 반드시 노드레드를 써야 되는 어떤 특수한 경우의 수를 찾게 된다면 한두 번쯤 이렇게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노드레드랑 연계가 될 때만 뭔가 해결되는 거다라는 거 몇 개 찝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한번 극복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 관련된 내용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아무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끝입니다. 커트